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세종과학고 출석 면담 기출문제와 소집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1단계 때 하는 출석 면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2단계 때 보는 이제 소집 면접 기출문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뒤에 보이는 이 학교가 세종과학고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세종과학고의 그 출석 면담에 나왔던 거, 그리고 소집면에 나왔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종과학고 출석 면담 기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실제 세종과학고에 출석 면담을 가서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걸 외워갖고 온 친구가 이게 얘기한 걸 토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년도에 아이들이 갔던 거고요.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과학고는 특성상 독서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은데요. 독서 3개를 했기 때문에 3개를 다 물어보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책 자체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언급을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로 세상을 읽다라는 책을 어떻게 읽었냐. 아마도 화학 관련된 친구니까 이 책을 읽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책을 읽게 되면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기율표를 통해 세상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읽게 된 경험은 중학교 시절에 화학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화학 선생님께서 주기율표를 단순한 원소 나열이 아니라 자연현상과 물질의 성질, 그리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기율표가 원소 간의 규칙성이나 주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학적 언어라는 알게 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에 읽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세종과학고는 책 3권을 자기소개서에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기소개 책 3권을 쓰니까 그 책 3권 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3권 외에도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다른 책들도 물어보니까 세종과학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독서를 꼭 3권 말고도 다른 것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면접 준비할 때 독서한 내용을 한 권에 한 페이지의 A4 용지를 다 만들어서 갖고 계신 다음에 그걸로 하나씩 보는 게 중요하겠죠. 독서를 그렇게 연습한다는 거, 그러면 과학고의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준비를 하고 절실하게 준비했다는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볼까요? 자, 고등학교 입학 후에 성인까지 구체적으로 진로 계획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도 본인들이 자기소개 쓴 거를 앵무새처럼 웃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과학고 입학하게 된다면 먼저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제 진로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충분히 말이 되겠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합니다. 대학에서 학업과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쌓고 이후에 환경공학자로서 지구 곳곳을 탐방하여 환경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진로와 독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물어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이렇게 수학에 대한 내용을 암산으로 해보거나 구체적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했냐라고 하니까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넣어서 구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해 공식을 유도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 근해 공식을 유도하라는 거죠. 근해 공식을 유도할 줄 아느냐, 이런 거를 설명해 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해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중학교 과정 크게 벗어나진 않죠. 중학교 과정 범위 내에서 원리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구했다고 하니까 꼬리로 그러면 근해 공식을 말해봐라, 근해 공식을 유도해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수에 대해서 말해봐라, 정수에 대해서 말해봐라, 무리수에 대해서 말해봐라, 뭐 순환소수가 뭔지 말해봐라,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의 정의가 뭐냐,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 등변사다리꼴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작도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 A, B를 작도해봐라. A 곱하기 B죠. A, B 두 개를 어떻게 곱하냐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우리가 직선을 한번 써볼까요? 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적당한 직선 두 개가 그려졌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곱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곱한다는 거 상당히 어렵죠.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단위의 길이 1을 설정하고 우리가 비례식을 세우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단위 길이 1을 설정합니다. 1. 자, 1 대 A는 B 대 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X가 바로 뭘까요? 바로 여기서 곱한 AB가 되겠죠. 단위기 1을 설정하고 A 단위의 길이 1과 동일 직선상에 그립니다. 그러니까 1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A를 그리고 이렇게 직선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1의 끝점에, 두 번째는 1의 끝점에 선분 B를 그려서 같은 도형의 넓이가 같은 그 닮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마찬가지로 B를 그리는 거죠. B를 직각으로 그려보면 B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B를 직각으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게 연결을 해준다면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AB의 곱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닮음에 해당하는 어떤 모양을 찾는다면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작도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거를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도형의 닮음과 연결을 해준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세종과학고에서는 독서와 진로, 수학이나 과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거 외에도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실험에 대한 거에 변인 통제나 변인을 어떻게 주었고 결과는 어떻게 구했고 왜 설계하게 되었는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 면담은 자기소개서, 교과 면접, 진로, 독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인성도 물어보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출석 면담 요 외에도 이제 소집 면접이라고 해서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 때 직접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통 수학이 2문제 정도, 소문제까지 시험 훨씬 많겠죠. 한 4문제, 5문제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이 2문제, 소문제까지 시험 훨씬 많겠죠. 이렇게 총 4문제가 되고요. 30분 면접 시간을, 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7분간 면접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면접 질문지입니다. 4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30분 동안 준비 시간을 주고요. 면접 시간은 7분입니다. 면접 시간이 되면은 풀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면접이 끝나면 면접 질문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내고 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과학 문제인데요.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라. 12월 21일 아침에 일어나 창문에 성에가 생겼고 창틀에 놓아둔 눈사람이 밤새 작아졌다. 테라리움 안쪽에 물방울이 맺힌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학교에 갔다 오니 용기 안에 물방울이 사라져
이끼가 잘 보였다. 이렇게 이제 수분이, 테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한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물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순환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안쪽에서 물기가 증발했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테라리움, 앞으로도 오래 함께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는 내부의 온도가 25도에서 45도일 때 테라리움 속의 이끼가 CO2 흡수량이 방출량을 뺀 값과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서 25도씨가 유지되던 테라리움 내부 온도가 45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리움 속의 이끼가 생존하기 힘든 까닭을 설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온도가 45도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광합성 자체를 할 수가 없겠고, 또 CO2의 흡수량 자체도 감소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수분이 또 부족하게 돼요.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져서 수증기량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실제 이끼가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죠. 이렇게 실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 있는 과학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도가 높은다면, 그렇죠. 높아진다면 광합성 자체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CO2량이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광합성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또 이끼는 또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또 습기가 없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창의사고 3번 수학 문제인데요. 4점이 있습니다. P, Q, R, S 4개의 점이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각형이 있고 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처음에 두 점이 P하고 Q에, 여기가 A점에서 P하고 Q가 출발하는데 P는 매초 1cm씩,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X가 되겠죠, 속력이. Q는 매초 2cm씩, 그러니까 이렇게 합친 것이 2X가 되겠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 시계 방향, 하나 시계 반대 방향, 서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PQ가 출발한 지 1초 후에 R과 S가 또 출발합니다. 그러면 PQ가 출발한 지 1초 후가 되니까 P하고 R 사이는 속도가 1 차이 나는 거고, Q하고 S 사이에는 속도가 2 차이 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R은 매초 1cm씩 시계 방향으로, S는 매초 2cm씩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PQ가 출발하여 A를 출발한 지 3초 후에 PQRS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약에 출발한 지 2초가 된다면 PQRS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2초가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 문제처럼 2초가 된다면 P는 이만큼 가게 되는 거고 R은 1만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초니까 Q는 여기 4, 여기 원래 4였으니까 이 자리에 Q가 있게 되는 거고, S는 여기에 있게 되겠죠. 2초가 지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 2가 되겠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2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사각형 PQSR과 삼각형 ARS의 넓이의 비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만큼이, 다른 색깔로 할까요? 이만큼이 1이고, 그렇죠? 여기도 1일 거고, 여기가 2가 되는데, 이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 2라고 2가 있는 삼각형하고, 옆에, 이쪽 옆에죠? 여기는 또 1이죠? 1인 것과 여기 2가 되어지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길이의 비는 어떻게 구하겠냐? 그림을 조금 더 옆에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다시 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준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어지는 그림이죠. A가 되겠고 여기 R이 되겠고 S가 되겠죠. 다시 이만큼이 1이 되겠고 이만큼이 2가 되어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의 넓이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넓이를. 두 개, 그 앞에 있는 삼각형하고 이 뒤에 있는 거.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경우를, 요 그림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잘라본다면 여기나 여기나 넓이가 똑같을 거예요. 중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두 개니까 이 두 개 넓이도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삼각형 ARS라는 삼각형인데 사각형이죠. RSQP겠죠. P. 이 P의 넓이는 한 칸 대 세 칸이라는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집 면접 문제는 과정을 꾸준히 공부하고 창의력적인 모양을 꾸준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도 중학교 과정을 정확하게 연습하고 자기소개서 관리 잘하고 문제를 푼다면 충분히 1단계의 출석 면담도 넘어갈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고요. 2단계의 소집 면접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영재고처럼 투 과정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세종과학고 출석 면담 기출문제와 소집 면접 문제 몇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